안녕하세요.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이번 주에 4세대 코드명 KA4 신형 카니발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코드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차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코드명을 말씀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아빠인 저도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 보니 그동안 많이 설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공식 이미지와 함께 기아차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4세대 카니발의 디자인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청도 있고 연목구름의 디자인 분석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죠. 이번 16부 영상에서는 디자인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최초로 공개된 실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멋진 디자인에 어울리는 색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었죠. 신형 카니발과 관련된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카니발 멤버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고퀄리티의 색상을 입힌 이미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1등의 색상이었죠. 기본 색상이면서 가장 많이 선택하신 색상이 바로 화이트 색상입니다. 디자인이 잘 나와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두 번째 컬러는 오로라 블랙펄입니다. 남자는 블랙이죠. 장기스와 오염이 잘 보이는 색상이지만 잘 관리하면 블랙은 정말 멋진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색상은 블랙과 유사하지만 살짝 밝아 보이는 판테라 메탈입니다. 색상은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그냥 사진은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 색상의 컬러는 실키 실버와 세라믹 실버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역시 사진이다 보니 정확한 구분은 좀 어려운데 먼저 보신 컬러가 실키 실버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세라믹 실버로 예상됩니다. 사진이라서 정확한 구분이 좀 어려운데 색상은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디크로마 블루인데요. 오묘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만약 저라면 이 색상이 급 땡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아스트라 블루입니다. 사업자 차량으로 사용하면 실버 색상과 함께 가장 무난한 색상이 이 색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 색상은 강렬한 느낌의 프레어 레드입니다. 대형급 차량에서 레드 색상은 선입견이 있는 색상입니다.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시선을 주목시키기에 이만큼 좋은 색상은 없죠. 개성이 강하신 오너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데 좋은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알고 보면 재밌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을 기아차는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웅장함과 대형 SUV 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자동차 시장에서 SUV가 대세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겠죠. 기아차는 프레임 바디 모하비를 제외한다면 신차급 대형 SUV가 없습니다.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의 특성으로 대중차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한계가 있는 차량입니다. 형제차인 현대차에는 잘 나가는 팰리세이드가 있는데 기아차의 주연급 소렌토로 대형급 팰리세이드를 맡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있지만 국내에 출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한국 시장에 역수출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노조의 반대 때문이죠. 노조의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외 공장에서 만든 차량이 국내에 출시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텔룰라이드가 한국에 진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왜 신형 카니발이 웅장함과 대형 SUV가 비교를 하게 되는지. 제가 기아차의 마케팅 담당자라면 국내 시장에서 커져가는 대형 SUV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을 팰리세이드의 맞짱 상대로 내세우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SUV가 견줄 수 있을 만큼 멋진 디자인인지 이번 영상에서 신형 카니발의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신형 카니발이 공개가 되고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해주는 영상이 없다 보니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비교해 드릴 것인데요. 그냥 느긋하게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예정이 아니거나 시간에 좀 바쁘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은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디자인이 공개가 되기 전에 지난주였죠.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볼드한 이미지에 라운드로 선을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신형 카니발이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차량은 훨씬 날카롭고 직선적인 선이 강조된 디자인입니다. 티저와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느낌인가요? 저는 티저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각진,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디자인을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조금 익숙한 느낌이시죠? 어떤 차량에서 보던 디자인일까요? 실제 차량을 보는 순간 저는 총 4대의 차량이 연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최근 출시된 신형 소렌토죠.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통합된 기아차의 최신 디자인에 적용된 소렌토가 첫 번째로 연상되는 차량이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죠. 두 번째로 연상된 차량은 기존 소형 SUV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소형 SUV 시장의 주인공인 셀토스입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이 통합된 부분도 비슷했지만 기아차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펄스, 하트비트와 같은 이런 디자인이죠. 심장의 박동을 형성했다는 기아차의 표현인데 셀토스의 헤드램프와 범퍼가 이어진 부분에서 이런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디자인인데 비슷한 느낌이 오시나요? 동시에 비교해보면 위로 봉긋하게 솟은 느낌에서 정말 유사한 디자인이죠. 세 번째 차량은 랜드로버 벨라입니다. 영국 황실을 대표하는 차량인데 비교가 너무 올라갔나요? 벨라도 헤드램프와 그릴이 통합된 디자인입니다. 유니크한 인상을 만드는 네모 디자인의 주간 주행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두 차량 모두 헤드램프 하단에 주간 주행등이 지나가죠. 네모 형태의 주간 주행등으로 디자인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부 그릴과 하부 그릴이 서로 대칭이 되는 디자인이 유사하고요. 에어 인테이크 등의 디자인 요소도 유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상되는 차량은 없어서 국내에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현대차의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연상이 된다고 할까요? 바로 3열이 위치한 디자인입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2열과 3열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 디자인이죠. 2열대의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한 디자인을 제공하는데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SUV로 철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총 4대의 차량이 연상된다고 알려드렸는데 4대의 차량이 모두 SUV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아차가 웅장함과 대형 SUV를 비교하고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의도된 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니밴 영역에서 대형 SUV 영역까지 커버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큰 범위에서 디자인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디자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해당되는 전면부 디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보면 와이퍼가 가장 먼저 보이죠.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제공될 것으로 알았는데요. 예상외로 와이퍼가 노출되어 있네요. 최근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 와이퍼를 히든 타입으로 설계하죠. 본인 내부에 넣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을 위에서 보더라도 와이퍼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형 카니발의 경우 본인이 짧아서인지 히든 와이퍼 타입으로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닛의 디자인은 4줄의 선이 새롭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카니발보다 2줄이 더 추가가 되었네요. 기존 카니발의 보닛의 디자인은 부드럽고 인자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신형 카니발의 경우 중앙 부분에 새롭게 2줄이 추가되면서 좀 더 각진,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릴 상부의 크롬 라인 디자인은 얇고 길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 부분에 호랑이 코 부분에만 크롬이 제어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시된 소렌토의 경우는 정말 얇은 크롬으로 이 부분이 감싸져 있죠. 막내 차량인 셀토스와 비교해보면 셀토스는 코에 해당되는 디자인을 굵은 크롬으로 처리했습니다. 호랑이 얼굴에서 이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기아차가 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밀리 룩이 적용된 카니발, 소렌토, 셀토스의 디자인을 동시에 비교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호랑이 코라는 말보다는 호랑이 얼굴인 타이거 페이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막내인 셀토스가 가장 작은 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코 부분을 두껍게 크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형인 소렌토는 동일한 크기의 크롬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형인 카니발은 셀토스와는 반대로 해당 부분에 크롬을 제거했는데 비슷한 패밀리의 룩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광원이 서로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유니크한 3가지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헤드램프에 2개처럼 보이는 광원은 중앙 부분에 솟아오른 듯한 주간주행등이 지나가면서 마치 2개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램프에 2개의 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램프 전면부에는 투명 덮개가 제공되지 않는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차량에서는 투명 플라스틱이 헤드램프 전면에 막혀져 있죠. 이 부분에 덮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으로 본다면
상당히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을 느끼게 될 것 같네요. 그릴은 세로 타입이지만 가장 바깥쪽 표면에 다이아몬드 패턴을 추가하면서 입체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주형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웅장하고 동시에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마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요소를 발견할 때마다 기아차가 자신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소렌토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있다고 영상으로 알려드렸었죠. 카니발은 헤드램프 덮개까지 제공이 되지 않으면서 좀 더 돌출된 것 같은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헤드램프 쪽을 본다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독특한 디자인의 주간 주행등은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위장막 차량을 설명드릴 때도 이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아차 채널의 이미지를 보면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독특하기도 하고 멋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모 부분에는 두 개의 램프가 작동이 되는데 방향 지시등이 작동된다면 아래 부분의 램프만 작동이 됩니다. 위의 램프는 어떨 때 작동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비상등이 작동될 때 점등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기아차 분이 보신다면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기아차는 심장의 박동을 형성한 펄스와 같은 디자인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세단에서는 Z자 형상의 주간 주행등을 선보였죠. 그리고 K5나 K7에서는 후면부 테일램프를 점선으로 디자인하면서 독특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현대차 그룹은 라이트를 디자인 요소로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범퍼의 디자인은 기역자 형상의 양쪽으로 어깨가 넓게 벌어진 남성과 같은 디자인으로 마치 이 부분은 어깨가 벌어진 남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송곳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강렬한 느낌의 디자인이죠. 안개등의 경우 일자형 가로 타입이 적용이 되었는데 기존의 기아차는 아이스 큐브와 같은 4개의 안개등 형상을 선보였습니다. LED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안개등이 제공되지 않는 차량이 늘고 있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안개등이나요? 코너링 램프는 사실상 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없으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안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개등이 제공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번호판 바로 아래에는 크롬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 카니발보다는 세련된 느낌입니다. 크롬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좀 촌스러운 느낌인데요. 이번 카니발은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범퍼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의 경우도 무광으로 이 부분을 처리한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만약에 반짝였다면 조금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 특징은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기존 카니발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한 가지씩 설명하지 않더라도 정말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네요. 기존 카니발이 어머니처럼 인자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느낌이라면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은 직선을 많이 사용한 강인한 남성과 같은 느낌입니다. 동시에 좀 더 젊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때문에 웅장한 대형 SUV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형 카니발은 강인한 상남자로 태어난 것 같은 디자인 때문에 텔룰라이드 차량처럼 그릴 바로 윗부분에 레터링을 넣어주었다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좀 빈약해 보이는 기아차의 엠블럼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번 16부 영상에서는 새로운 카니발의 디자인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내에 감성적인 앰비언트가 제공될지, 시트 배열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죠? 엔진 정보,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식, 사륜 소식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의 소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